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까지는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네. 자, 미중 관세 전쟁의 휴전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는 무차별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는 관세 전쟁 휴전을 11월까지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히토류 통제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유예는 3차로 끝날 것인지, 미중 정상회담이 기한 내 이루어질 것인지, 복잡한 미중 관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세 휴전은 지난 5월에 맺은 제네바 협의를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 5월에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맺었던 통상협의가 꽤 우호적이었던 것 같은데 먼저 유예된 관세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그래서 5월 달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냥 간 건데 그때 좀 무지막지하게 올렸죠. 145%까지 간 거를 30% 낮춘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25%에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그래서 미국은 145%인데 왜 중국은 125냐 그러면 125든 100이든 그 이상이 되면 실제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125로 스톱한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 안 하겠다고 그래서 125%로 이제 상한선이 정해졌고, 그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10%로 이제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30% 때리고 중국은 10%면 이게 서로 언밸런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는 미국은 30% 중에서 20% 펜타닐 관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닐을 이제 중지를 시키면 20% 빼주겠다. 마약을 통제하게끔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은 30%, 중국은 10% 그렇게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90일 동안 합의를 못 봤다는 거죠. 제네바 합의 이후에 또서 이번에 또 90일 연장을 한 겁니다. 예. 그 당시 따져보면 정말 강하게 충돌했었거든요. 미국이 먼저 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관심이 컸는데 역시 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하고 관세 협상 맺는 과정 보면 동맹국들에는 가차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 4월에 중국에 145%까지 관세 부과하겠다고 꽤 강하게 나가더니 근데 지금 이제 30%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3차 또 유예까지 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강하게 나가더니 왜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미국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암초를 이거를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동맹이 되는 건 더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키신저가 했었는데 딱 그게 지금 상황에 맞죠. 전 세계 되게 오래전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에서 그렇죠. 적용이 되네요. 동맹국들한테는 이제 관세 때리고 이제 투자 요구하고 하는데 중국한테는 아직 그걸 못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네. 그래서 히토류는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동에 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석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히토류가 있다. 그래서 쌀밥이 중요하긴 하지만 쌀밥만 먹으면 각기병이 걸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비타민 같은 이런 건데 산업의 쌀이 석유라고 하면 비타민이 바로 히토류다. 네. 중국은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요거를 이제 중국이 가공 처리하는 거를 거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제 봉착을 해버린 거죠. 예.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예된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러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 펜타닐, AI 칩.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히토류하고 펜타닐을 쥐고 있고 네. 미국은 AI 칩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더 급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합의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다가 이제 필살기라는 거죠. 지금 AI 시대에 AI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예. 또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AI를 굴리는 모든 첨단 장비에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꼬리를 무는 이제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 단칼에 잘라낼 수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히토류와 펜타닐, AI 칩 이 두 개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서로 조합하냐 이게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히토류가 그 한자로만 보면은 희귀하다 할 때 그 희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귀한 흙인 거잖아요. 히토류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중요성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뭐 예, 심플하게 보자면 되는 걸까요? 예, 미국의 국방 시스템에서 2025년의 조상을 보면은 히토류 광물이 해군 장비 중에서 91%가 이게 들어가야 되고 네. 그 가장 낮은 게 해병대인데 머린콥 같은 경우도 장비의 62%가 이게 히토류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것에 거의 뭐 90% 가까운 것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급을 안 해버리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무기를 못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F-35나 뭐 항공모함에도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칼에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관세 부과를 못했던 것은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로봇, AI 관련되는 이제 뭐 장비 이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4월 달부터 히토류를 통제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석 달이 지나가 버리니까 재고가 스탁아웃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소진됐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는 문제가 바로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부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로봇 만드는데 이게 히토류 금속이 없어서 이제 생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알아챈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쪽에 90% 이상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뭐 한 40%에서 50% 정도가 중국이 매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나라들 미국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네. 말씀하신 건 히토류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이라서 네. 이걸 채취하려면 엄청난 자연 훼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정제하고 정련하고 재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뭐 했다고 그러면 바로 이제 환경론자들이 들고 오니까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가능하냐. 중국도 요즘 환경식 많이 쓰는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국토가 우리나라에 뭐 98배, 100배 되지만 그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거를 그냥 고원이나 사막에 묻어버리는 거죠. 폐기물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안 보이는 곳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 또 사회주의 국가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생산의 한 65%또 완제품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버린 거죠. 예. 그러면은 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자 우위에 있는 게 미국은 AI 칩인 거고 중국은 이제 히토류인 거고 그거를 놓고서 이제 지금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맛보기 협상을 사실은 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이제 AI 칩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모든 칩, 그 H20이라고 하는 저사양 칩도 막았다가 네. 최근에 풀어줬어요. 근데 그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제 히토류 공급을 풀어주라. 요런 이제 이 시그널로 사실은 준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이걸 간보기를 한 것이 중국이 H20 정도의 그 낮은 수준의 AI 칩을 얘들도 국산을 했어요. 그래서 하웨이가 910C, 910D라고 하는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H20보다는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위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고성능 칩 H100이라든지 이걸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웃기는 것은 중국이 H20 풀어달라고 그랬다가 H20을 풀어주니까 자기네 나라의 이제 공공기관이나 중요한 기업들한테는 H20 쓰지 마라. 그래서 국산 제품 써라. 하웨이 거를. 거기에 이제 킬 스위치나 지난번에 하웨이 때 생겼던 이제 그 뭐 백도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2018년인가요? 하웨이한테 당했던 것, 하웨이가 당한 거랑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웨이도 마찬가지로 그 백도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통신 장비를 전부 미국에서 철수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뭐 정보가 빠져나간다 이런 그렇죠. 부분이었던 거죠. 예. 근데 아직도 미국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아요. 네. 그걸 이제 중국도 똑같이 이제 이게 써먹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협상이 우리가 H20 정도로서는 만족 못한다. 요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H20을 수입은 하지만 중요한 기관에는 이거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H20 갖고는 이제 히토류를 완전히 푸는 것은 어렵다.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중국 협상 잘하네. 달라고 그러더니 주니까 안 받고 딴 거 쓰라고 이렇게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입장을 갖다 이렇게 빨리빨리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뭐 2000년 동안 뭐 협상, 음모, 네. 전략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밀당이 고수라고 해야죠. 그럼 이번 3차 관세 유예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이에요? 뭐 상무부나 이제 협상의 담당자인 허리병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이제 립 서비스를 했어요. 상무부는 유예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협상 진전에 만족을 표한다. 그리고 허리병 부총리는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미국이 기술 통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이 자기네가 뭘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자,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요. 실무협상단이 이미 2주 전에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나 시간을 끌었어요. 결국 관세 이슈 전 마지막 날 서명을 했는데 자, 그걸 보면 과연 미국과 중국이 4차 유예도 가능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유예 기간인 11월 10일 전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우리가 아펙 정상회담이 11월 10일 이전에 지금 우리가 열려요. 경주에서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시진핑도 올 거고 트럼프도 올 건데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합의를 보게 되면 11월 10일 이전에 이제 타결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의 그 관례를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고 모든 최종 사인은 자기가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실무 책임자들이 벌써 3차례나 협상을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결국은 실무자로서는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고 트럼프의 사인이 마지막 결정이라는 건데 그것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싶다는 것은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은 이제 시진핑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둘이서 면대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펙 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해야 되겠죠. 90일 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펜타닐이나 히토류하고 AI 칩을 어느 정도 지금 H20에서 H100까지 허용을 해줄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서로의 비율 조정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아마 그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이 이제 성사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11월 10일까지 볼 필요도 없이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을 주목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때 이제 그 양국과 정상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대등하게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지도력이 되게 관철이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시진핑 퇴진설, 시진핑 이상설이에요? 이거는 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누가 얘기를 했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제대로 된 언론이나 영국이나 서방 세계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라 뭐 이제 주로 유튜브니 뭐 이제 이런 데들에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진핑의 실각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언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 경제나 정치 외교 구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보기관, 영국의 정보기관,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거 모르고 있냐. 그럴 정도로 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그런데 어떤 정보기관도 또 어떤 유력 매체도 시진핑의 실각설을 보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매체 같은 보도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반체제 활동을 하는 유튜브 채널들, 네. 뭐 미디어들 이런 쪽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과장이 돼 있고 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 지도자가 실각설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수도 베이징을 비우고 지방을 수출할 수 있냐, 그리고 베이징을 비우고 해외를 순방할 수 있냐. 그 사이 4월달 이후로 보면 시진핑이 해외 순방을 6개 나라를 했고 지방 시차를 4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봐도 그것은 그냥 이제 뭐 호사가들의 썰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중 정서가 워낙 세기 때문에 꼭 북한의 지도자가 뭐 이제 어땠다 했을 때 그것이 유행하는 것처럼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들은 최근 돌아가는 뭐 정책 나오는 것들하고 진행하는 걸 보면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은 강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진핑 퇴진설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일각의 희망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앞서 미중 관세 협상의 아킬레스건이 히토리와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향후 미중 갈등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비유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중국 모두 좀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결국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걸로 전망하세요? 그래서 중국의 뭐 그 곰이랄까, 곰이 한번 물만 안 놓듯이 중국이 패를 하나 문 것 같아요. 결정적인 히토리라는 패를 물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쉽게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합의를 한다고 해도 풀어주는 것의 조건을 버터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유예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대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 집중해서 H20은 됐고 H100을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정한 만큼 더 이제 수입을 하게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적인 그 해제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것은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주고 난 다음번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있냐? 그 카드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끝까지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정말 가소롭긴 한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히토리라는 것이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산 다시 파고 정제 공장 지어도 3, 4년, 4, 5년이 걸려야 제품이 나오는 건데 네. 당장 이제 1년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선에서 이게 이제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통제를 그 6개월 뭐 3개월 정도 히토리 통제를 푸는 조건으로 일정한 수량의 AI 칩을 판다. 뭐 이런 정도로 숨통을 튀어가면서 그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제 히토리의 그 국산화 또는 이제 다른 대체화, 이게 진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미국도 이제 세게 나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히토류가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참 대단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협상할 때 상대방의 패가 빤히 보이면 그때부터 협상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히토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는 히토리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살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이제 해안을 가진 이제 리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히토리 문제는 등소평이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그 지방 시찰을 하면서 그때 등소평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동에 석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히토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단한 물건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라. 이제 그렇게 이미 얘기를 40년, 30년 전에 했다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흙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등소평은 그걸 본 거죠. 본 거죠.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시력이 실력이다. 네. 그래서 그 시력이라는 게 0점이 뭐 2.0 이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냐 없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소장님, 최근에 차이나 퍼즐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이 차이나 퍼즐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의 배경과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독자들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뭐 그 금융 전쟁의 역사, 또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 뭐 그쪽을 주로 얘기를 썼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한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낮게 보는데, 중국이 미국과 맞상대를 할 정도로 저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답을 넣지 못하면 중국과의 경쟁이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차이나 퍼즐이라고 쓴 이유는 예. 중국이 AI부터 시작을 해서 저렇게 강한 이유가 뭔지를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그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외교 문제를 많이 해결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이제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이제 우리는 뭐 망했다, 끝났다, 피 그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최근 우리가 한 4, 5년 동안 그 얘기로 이제 뭐 많이 나를 이제 보냈지만 왜 지금도 멀쩡한지 그 팩트 체크를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해보고 우리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진출을 하거나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봐야 될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천 년 동안 협상으로 단련된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이 좀 울림이 아주 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